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금 축구 토토 34회차가 2월이 되면서 꽤 많은 금액이 35회차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2월 됐었을 때를 보면 아마 2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경기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물론 경기력 분석만으로는 되지가 않죠. 운도 따라줘야 되고 하는 승무패지만 최대한의 분석은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주중에 리그컵이고 프로토 경기들도 있는데 그런 경기들 사실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축구토토 35회차에 들어와 있는 팀들 경기 영상 보면서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선 오늘은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K리그 5경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기력만 가지고 제가 영상들을 다 보고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리그에서 2경기 정도는 아무래도 지금 축구토토 35회차 같은 경우는 2월이 오랜만에 됐고 돈이 좀 몰리는 회차이기 때문에 K리그에서 2경기 정도는 투폴이나 쓰리폴로 지우려고 생각 중이고, 특히 이번 축구토토 35회차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끝나는 경기가 12경기나 됩니다. 일요일 되면 딱 2경기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일요일 2경기를 다 지워버리면 토요일 12경기 보면 끝나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기대도 되고 그만큼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입니다. 일단 J리그의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내보내는지 로테이션을 돌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리그컵 경기가 없는 팀들과 있는 팀들의 경기가 있을 때는 체력적인 문제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토토 35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5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르셨으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성남 대 전북. 성남은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성남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포항이 공격 시에 많은 인원이 수비 가담을 했고, 특히 공격의 중심인 일류첸코 선수에게 원활하게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했습니다. 아마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전북이 공격 시에 많은 수비 가담으로 크로스가 쉽게 못 올라오게 차단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지난 경기에서는 강원의 압박 축구에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일류첸코보다 더 위협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 구스타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 공격이 위협적이고, 그에 걸맞는 양쪽 윙 바로우와 한교원 선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상대방이 전방 압박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바로우 선수가 특히 윙보다 중앙 쪽으로 내려오면서 특별한 활약을 못 보여줬어요. 높게 올리는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바로우가 잘 파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성남은 강원과의 스타일과는 반대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 기존 전북의 스타일대로 플레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성남의 두터운 수비를 깰 만큼의 파워를 전북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경기 전북의 왼쪽 윙백 김진수 선수의 이적으로 그 공백을 이주용 선수가 채워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진수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윙백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어요. 전북의 실점 장면과 위협적인 장면에는 항상 전북의 왼쪽 측면 수비 이주용이 있는 자리에서 뚫리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넘어오는 크로스에 상대방 공격수의 움직임을 잘 못 보고 특히나 상대편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슈팅 각을 안 내주면서 뒤로 물러나야 하는데 슈팅 각이 나오는 상태에서 뒤로 물러나니까 두 번째 강원의 골 장면처럼 각이 나오니까 고무열 선수가 바로 그냥 때려버리고 골키퍼 맞고 튀어나오는 볼을 김지현 선수가 득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이 당연히 보완을 해서 경기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성남은 공격 시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처럼 그렇게 각 나온다고 때려버리는 공격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공격보다는 어쨌든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가 몇 번 역습 상황 나오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전북과 성남이 만나면 의외로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재밌는 점이 이번 시즌 전북이 상주 상무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한 후에 성남과 붙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이번에 또 성남을 만나게 됩니다. 패배를 하면 성남을 만난다는 느낌인데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럴 때 이걸 생각하고 투픽으로 가면 무승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전북은 울산과의 승점 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좁히려면 남은 경기들은 무조건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선수들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성남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FC서울 대 부산 아이파크. FC서울은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울산에게 3대0 대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좋게 봤던 건 첫 번째, 두 번째 골 모두 사실 울산의 세트피스 공격 상황에서 나온 우당탕탕 골들이었고 마지막 울산의 정은성 선수의 골도 FC서울이 지고 있다 보니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려서 공격을 한 탓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고요한 선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 중원에서 기성용 선수의 플레이가 간결하면서도 뿌려주는 공들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아직 몸이 안 풀려서인지 제가 볼 땐 몸이 무거워 보였고 특히나 활동량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차츰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주영, 고요한, 기성용 선수가 같이 출전을 한다면 좀 더 과거에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뿌려주는 공의 질이 좋아졌고 전 경기에서는 0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슈팅들이 많이 빗나갔지만 이번 부산과의 경기에서는 FC서울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톱 이정엽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팀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허리 쪽을 붙잡고 일어났다 쓰러졌다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 교체 아웃이 되었죠. 그런 상태로 볼 때 절대 일주일 만에 이정엽 선수가 경기를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엽 선수 대신 빈치신코를 선발로 기용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기본적으로 빈치신코 선수는 발이 느린 데다가 패스미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등지고 사이드로 뿌려주거나 하는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 날개도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 스피드 또한 빈치신코가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측면이 돌파된 이후에 크로스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중앙 빈치신코 선수를 기다렸다가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리그 초반 FC서울이 3백 고집이 있을 때 부산에게 2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지만 포백 수비로 바꾼 FC서울은 윙에서의 협력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부산의 이동준이나 김병호 선수가 활약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의 공격 라인은 침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기 FC서울이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나갈 것으로 보이나 특이하게도 맞대결 전적에서 14년도에 서울 홈에서 무승부, 15년도에 서울 홈에서 무승부, 17년도에 FA컵 서울 홈에서 무승부, 18년도 승강 플레이오프 서울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아직까지 최근 10경기에서 서울이 홈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서울 사이드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포항 대 대구.
지난 경기 포항이 성남에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 일류첸코의 감각적인 멀티 득점으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대로 대구는 홈에서 광주FC를 상대로 4대6 다득점 다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자, 그렇다면 팀 분위기 자체는 포항이 우세하다고 보이고 아마 포항의 투표율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항과 대구의 맞대결 전적상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무승부를 배제한 상황에서 포항 승으로 많이 몰릴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좀 이 경기 대구 쪽을 보고 있는데, 자, 지난 광주와의 경기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전술의 미스, 전술의 참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광주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활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전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 두 번째 맞대결에서 대안을 선발로 내세워서 경기를 운영을 하다가 서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팽팽한 접전을 펼치는데 두 골을 내리먹혔다고 갑자기 센터백 정태욱 선수를 빼고 에드가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안 선수를 뺐어야 됐다고 봐요. 브로게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서 경기 끝날 때까지 뛰게 한다는 건 너무 무리수를 뒀다고 보이고 덕분에 수비가 뻥뻥 뚫려서 광주 선수들에게 골을 내줬죠. 자, 하지만 이번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제대로 에드가를 앞세운 세징야, 김대현 라인이 출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대구의 경기력 치고는 무승이 너무 길어졌다고 보입니다. 또한 장신의 센터백 정태욱 선수가 일류첸코를 막아내기에 충분한 역할을 해낼 것 같고 이 선에서의 공격 자원, 포항보다는 확실히 대구의 세징야가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 경기 아마 역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항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강원 대 인천. 강원은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범수 골키퍼의 선방쇼와 후반 교체 투입된 김지현 선수의 멀티골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전북의 왼쪽 측면 수비의 부실함도 있었고 김지현 선수의 골 결정력과 볼을 끝까지 쫓아가는 투지가 돋보였고 특히나 신세계 선수의 활동량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자, 상대팀 인천은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문선민 선수에게 탈탈탈탈 털렸다고 보입니다. 빠른 스피드에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경기였죠. 물론 비도 많이 오고 하긴 했지만 어차피 상무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고사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확실히 노마크 찬스일 때는 안정감 있게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가 붙었을 때는 계속 뭔가 조급하게 슛을 때린다거나 헤딩도 노마크 찬스에서 빗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2라운드까지 마치면 아마 조기 종료 얘기도 슬슬 나오는 시점인데 11위인 수원과 승점이 6점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실 강원과의 경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강등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산 원정 경기, 이번 시즌에 이미 부산에게 1대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었죠. 그 경기와 홈에서 FC서울, 울산현대를 맞이하는 일정이에요. 그렇다면 최대한 강원 원정에서 뭔가의 성과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 또한 지금 리그 6위로 딱 상위 스플릿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바로 광주, 서울, 부산, 성남이 차례로 승점 1점 차 정도 차이씩으로 쭉 있죠. 강원도 내줄 수 없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전북을 잡은 강원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경기력으로 본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외적인 요인, 즉 퇴장이나 페널티킥에 대한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인천 또한 잔류왕이라는 수식어답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서 이 경기는 사실 지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지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번 경기 울산 대 광주.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역시 울산은 확연한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중원에서 원두재 선수의 활약이 엄청납니다. 포스트 기성용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어찌 보면 기성용 선수보다 뛰어난 모습을 지금 울산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커팅 능력, 패싱, 활동량, 스피드 전체적으로 굉장히 레벨이 높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울산의 미들라인은 정말 참 대단하죠. 벤투 감독이 울산 경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던데 원두재 선수를 국가대표 차출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저 또한 울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와의 경기에서처럼 길을 열어주는 축구를 하는 팀도 아닐 뿐더러 수비 라인이 확실히 좋습니다. 윌리안 선수 자리에는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김태환 선수가 가로막고 있고 엄원상 선수 자리에는 박주호 또는 홍철 선수가 막아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트이스가 헬리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된 원인이 사실 엄원상 선수를 막는 그때 당시에 왼쪽 윙백이었던 데이비슨 선수가 너무나도 뒷공간을 뻥뻥 내줬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때는 원두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사용하지도 않을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공격은 울산의 수비진을 뚫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난 경기에서 윌리안 선수가 햄스트링 쪽을 허벅지 쪽이었죠. 햄스트링 쪽을 붙잡고 교체 아웃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만약 햄스트링 부상이 맞다면 울산과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참 물오른 측면 공격인 윌리안 선수도 못 나오는 광주라면 날개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광주는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울산의 골무원, 주니어가 버티고 있고 이청용 선수의 폼도 최근 물이 올라있기 때문에 울산이 광주를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다거나 어이없이 패배를 하는 일은 상상이 가지 않아서 이 경기 무난하게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K리그 5경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기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은 뭔지 어떤 점을 다르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이런 점은 배팅맨님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점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잘 판단을 해보시면서 축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부터 K리그 경기들 계속 보느라 좀 힘들었는데 2월이 뭔지 참 엄청나게 봤습니다. 계속 보느라 좀 힘들었는데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빨리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골 때리는 가족분들이 더 경기에 대해서 35회차 경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드렸다는 생각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영상으로 주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